대통령 생중계 업무 보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2주차 부처 업무 보고를 했는데 생중계로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생중계로 하는 게 뭐 어떠냐 이런 논란이 좀 나오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생중계 방식에 대해서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 지상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도 있더라.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쭉 갈 거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혼자 몰래 먹다가 걸려서. 그동안 업무 보고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왔잖아요. 일단 1차 업무 보고 당시에 에피소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면서 참 말이 기시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 뭐 이런 표현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학재 사장이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 나는 대통령한테 힐난을 당했다 이러면서 유감을 표명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한테는 환빠 논쟁을 얘기를 하면서 환단고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환단고기를 믿는 것이냐라는 논란까지 이제 벌어졌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또 뭐 주요하게 보도가 된 거는 탈모에 대해서 요즘은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러면서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검토를 하라고 했더니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요거는 의학적인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는 치료를 지원하는데 유전적인 탈모는 우리가 건강보험 급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되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팥쥐 엄마냐, 아니 뭐 개혁신당에서 얘기를 했죠. 팥쥐 엄마냐, 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만 공개 망신 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업무 보고 생중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개혁신당에서 얘기한 건 사실이 아니에요. 네. 다 깐다. 다 깐다. 다 깐다. 아, 남의 다 편만 깐다. 까는 게 아니라 내 편도 다 깐다. 이게 이제 언론계 얘기를 하면은 네. 손석희 전 JTBC 사장 앵커 네. 이분이 그 앵커 이제 하고 방송 진행하다가 네. 기자 연결하잖아요. 기자 연결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네. 정해진 질문과 응답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신다. 손석희는 그러지 않아요. 손석희는 갑자기 네. 원래 룰을 깨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당황하잖아. 네. 엄청 깨요. 왜 그것도 모르냐. 그거에 대해서 그 기자들 사이에, 그 내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성토가 네.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가 잘난 척, 지 똑똑한 척 한다고 네. 이 룰을 깨고 갑자기 막 이렇게 조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본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런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이거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네. 성남시장 때부터 이미 계속 해왔던 건데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기자가 들어왔어요. 국실장회, 실국장 회의에 기자가 들어와서 취재해가지고 막 쓴다든지. 중계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브가 생긴 이후에 경기지사 때는 유튜브를 중계를 해버렸어요. 실국장 네. 회의를. 뭐 이러니까 이제 송가역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럼 이 구도가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으른 관료들, 네. 공무원들, 복지부 등 관료 그리고 일을 다 현안을 다 파악하고 모든 걸 개혁하려는 행정가, 정치인 이재명 네. 이거에 환호하는 그 사람들 이거를 재미를 본 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왔던 거를 지금 정권을 잡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원래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죠. 당연히. 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가 갈리죠. 그러니까 네. 뭐 별거 다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럼 지가 사장하든지 꼬면 지가 뭐 어쩔 수 없어. 대통령이 원하는데 해야지 뭐 어떻게 지가 하겠어, 출세하든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그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네. 점잖으신 분인데 만만하게 봤다 이거를 제대로 파악 안 생중계를. 하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본인의 업무도만요 보니까 그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뭐 패트 체크 나고 보니까 본인 업무가 큰 맞더라고요. 틀에서 업무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책임지는 거고 어쨌든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그렇게 깨고 도장격파하고 다니면은 본인도 준비를 하고 본인이 준비가 안 됐으면은 관료들 쫙 앉혀가지고 이거는 누구 답변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콩 GPT. 콩 GPT 국장.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지혜부가 몇 프로고 뭐 식용은 몇 프로고 네. 기름은 몇 프로고 막 다 막 나오잖아. 네.
많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와 손해를 보는 거에 손익계산이 확실하거든요. 이거는 이익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가 실보다는 이익이 많다.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이미 환호하고 있고 중도층에서도 그러니까 관료들이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이거를 깨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꽤 있어요. 네. 뭐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니,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확실한 지금 만족감을 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멈추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다고 봐요. 네.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걸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장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국민들이 거기서 느끼는 어떤 대리만족 같은 거를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의 하나의 방법 혹은 정치의 기술로 보면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영리한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고 확실하게 저걸 통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누구는 이렇게 띄워 올리고 SNS에 정원어 흑 한마디 써가지고 확 띄워 오르고 네. 누구는 확 깎아내리고 깎아내리는 대상이 전임 정부의 공공기관장뿐만이 아니라 네. 그 뭐 전남지사, 광주시장 그 타운홀 미팅 때 어버버 하다가 박살 났잖아요.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 그에 반해서 저게 갖는 이제 문제점은 네. 그런 거죠. 저게 이제 포퓰리즘적인 대중 정치의 방법이에요. 결국 이제 암행어사 리더십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암행어사가 출두해서 무능한 탐관이들을 징치하고 네. 단호하게 그러네요. 야단치고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옛날에 우리 암행어사 네. 드라마 암행어사 보면은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할 때 짜릿하잖아. 이런 효과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지속되거나 계속되거나 국정 전반을 저렇게 운영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문제와 그에 비해서 사소한 문제가 혼재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10,000짜리 아니 $100짜리 지폐를 책갈피에 넣어가지고 나가는 외환 밀반출 시도도 있다라는 네. 게 그렇게 중심적인 의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뭐 오늘 그 탈모 공약도 탈모 그게 공약이었어요. 아니 중심적인 의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머리숱 좀 많다고 천만 탈모 있는데 그러니까. 무시하고 아니, 내가 그러니까 많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세종의 경쟁을 하고 있는 이게 소확행 공약이었어. 소확행. 이재명 소확행이었지. 대통령의. 그러니까 소확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소소한. 네, 그러니까 소소한 국정의 뭐. 본령은 아니야. 그러나 디테일은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디테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다른 정치인들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진짜 큰 줄기. 대통령 어젠다, 프레지던트 어젠다가 이 정권에 있느냐 잘 안 보여요. 그게 네. 아직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뭐 6대 분야에 대한 이제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본 게임일 텐데. 네. 그게 이제 어떤 방향, 어떤 내용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대통령이 예고하고 있는 거고 선회하자면 저는 그 자락을 깔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런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면 공직사회가 그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공직사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공직사회가 개긴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밑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공직사회 다잡기를 이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나 저 자체의 만족감에 빠져버리면 자칫하면 이게 이제 이 진짜 중요한 것과 네.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국정의 큰 줄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뭐 환단고기 논쟁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질 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대통령 환단고기를 믿네 안 믿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벌어진 거는 좀 그러니까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아니, 하고. 이학재 사장은 본인이 현장에서 어버버버 해놓고 억울하다고 자꾸 SNS에 그러게요. 쓰고 네. 기자간담회 하고 네. 이분도 이제 자기 이제 인천시장 선거 나가려고 인천시장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지렛대로 이걸 쓰는 것 같은데 아니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얼차례 주고 꼽 좀 줬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예전 같으면 쫓아냈잖아요. 네. 근데 쫓아내는 게 블랙리스트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 처벌받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아니 그러나 곱게 보이겠어요? 게다가 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을 위임시켰잖아요. 네. 그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야 뭐 대통령이 정치인인데 뭐 얼차례도 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만 얼차례 줬으면은 편파적이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자기 정권의 자치단체장들도
다 어쨌든, 망신 주고 하니까. 일 못하면 다 혼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돋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혼나는 사람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깨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환단고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지체됐으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에 부작용이 환단고기 논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진짜 뭐 중앙일보 기사도 있고 그러는데 진짜 막 거의 밤새도록 읽는다라는 거. 사실은 그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아서 질문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읽는다는 게 아니라 환단고기가 업무 아니라 보고를 제가 읽는다는 먼저 거죠? 환단고기에 섞여가지고 그 많은 오해할 거를 뻔했습니다. 네. 핵심적인 거를 다 물어보는 거죠. 디테일할 지연정 네.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물어보는 것도 공부를 엄청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보다 모르시네요. 이게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 본인이 또 관심도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또 보고를 받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또 깨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깨려고 마음 먹으면은 사장과 임원들도 다 공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아닌데 본인이 행정가고 정치가지 역사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 건데 본인이 다 아는 척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파만파가 됐는데 환단고기 얘기를 하려면은 또 한 1시간 필요하니까 제가 짧게 얘기를 나중에 하면은 특집 한번 할까요? 한번 특집 한번 제가 환단고기는 진짜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팩트체크 매체를 했는데 네. 그게 컨셉이 제가 팩트체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거를 팩트체크를 하는 거. 그때 유사 역사 환단고기 시리즈를 한 10번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제가 그거를 다 읽고 제목 다 읽고 편집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 잘 지내고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데 환단고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1979년에 나왔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유립의 환단고기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은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네. 이제 박원석 이런 네. 80년대 학번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읽은 거야.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읽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니 왜 나한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아니 얘기하지? 약간 가슴이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웅장해진다며. 아니 나는 그 지도를 보니까 그렇다. 난 한다고기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역사 이전에 환단, 환웅, 단군, 고기, 옛날 기록 이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거를 식민사학자들이 다 불태우고 없애가지고 지금 모르는 건데 내가 이거를 찾아냈어.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어. 대단한 민족이었어. 유라시아를 다 지배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인더스 문명, 뭐 황한 문명 할 거 없이 여기를 4대 문명이 다 우리 민족에서 다 뻗어나간 거고 우리 민족의 영향권 아래에 있고 그 이후에 유럽 인종도 아메리카 인종도 다 한민족이 뻗어나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이게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3,000년간 환인이 7명이 연속으로 다스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의 수명이 몇 년이야? 7명이 3,000년을 몇백 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게 실제다. 신화가 아니라 실제다. 실제다라고 주장하는 게 환단고기의 그거를 주장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래요. 말투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 믿는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는 실제 뭐 믿고 안 믿는 건 믿고는 아니다.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는 쇼핑몰에서 두툼한 연어를 시즈닝해 그냥 팬에 구우면 되는 간편하면서도 신선한 연어 스테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1kg에 42,900원 무료 배송으로 연어 스테이크 3덩이 한 접시가 5접시 이상 나오는 양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저거를 화제에 올림으로 인해서 환단고기류의 주장이 역사를 보는 하나의 다른 관점으로 격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하. 그거는 아예 학문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판타지다. 네. 그리고 사이비 이 학자임을 자처하는 사이비 역사 연구가들이다. 이렇게 이제 지탄을 받아왔는데 이게 이제 그냥 맞짱 뜨는 반열로 가버린 거야. 그런데다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상하게 이걸 논리를 방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독도 그 일본의 그 독도 그 영유설이나 네.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도 다 각자의 주장이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관점이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논란이라고 이걸 갖다가 논란의 반열로 끌어올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다 고무돼 가지고
전국의 환파들이 SNS에 총걸기 해가지고 아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담론 투쟁을 하고 김준일처럼 저런 네. 이제 또 사이비 검증가들 사이비 팩트 체커를 향해서 막 싸움을 하고 사이비 이러고 있어 팩트 지금. 내가 사이비라고? 이게 아, 그러니까 사이비를 팩트 체크하는 사람. 가슴이 없는 사이비 팩트 체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들을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뭐가 우리나라는 이미 중요해. 세계 뭐 문화가 다 뻗어 나갔는데. 7대고 10대고 이미 케이팝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랬는데 와 5,000년 전에 우리가 한반도를 지배했으니까 우리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저런 박원석 의원이 같은 분들이 얼마나 낡아 보이겠어 사람이 낡고 낡다. 5,000년 전에 국경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다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국경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한당공의 논쟁은 뭐 얼마 이렇게 막 오래 갈 것 같진 않고요. 네. 금방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